네, 안녕하세요. 기술본부장 안재석입니다. 앞에서 새 본부장님과 대표님이 두 본부장 대표님이 저희 KT 클라우드가 가져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특히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기술 방향, 넥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어, 제가 오고 나서 그 진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변하고 있는 게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굉장히 AI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저희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는가? 작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한 거는 저희가 굉장히 스텝업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그런 사용자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플랫폼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경북 CDC 오픈시에 적용해서 저희의 새로운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을 열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느냐? 절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시너지가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늘 저희 키노트에서는 저희가 어떤 시너지를 기반으로 이런 넥스트에 대한 기술 개발과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키노트이죠.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T 클라우드는 다양한 기술과 오픈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AI를 위한 통합 플랫폼, 통합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플랫폼을 이루는 네 가지 키워드, 넥스트, 시너지, 원클라우드, 오픈 에코시스템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프로젝트는 저희 KT 클라우드로서는 기술 도약의 시작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AI를 위한 단일 인프라, 단일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KT 클라우드 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넥스트 프로젝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르게 진화하는 고객의 요구, 클라우드 네이티브 AI에 대한 요구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된 인프라의 필요성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상화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지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AI 네이티브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픈소스 중심의 글로벌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AI 파운드리를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좀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술의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키노드는 시너지입니다. 저희에게 시너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의 시너지입니다.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 같은 아이아스나 혹은 컨테이너를 이루는 기술, 이런 두 가지 기술을 하나로 융합을 하고 여기에 AI를 융합을 해서 이런 기술들이 서로 각기 다른 기술들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기술의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로서의 시너지입니다. 오픈소스에 저희가 직접 기여를 하고 단순히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하고 기술과 커뮤니티 그리고 파트너들이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생태계로서의 시너지입니다. 넥스트 시너지는 하나의 인프라로 저희가 더 큰 혁신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기술 시너지는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아이아스와 파스 혹은 VM과 컨테이너를 다루는 그런 스택들인데요. 이런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서로 구별되지 않고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가 하나로 융합돼서 사용자들은 VM이든 컨테이너든 내가 아래에 있는 것들에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리소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VM 컨테이너 베어메탈 간에 자유롭게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이루어지고 이런 유연한 융합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융합된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AI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시너지는 저희가 오픈소스, 저희가 사용하는 주요 오픈소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특히 리눅스 파운데이션, CNCF, 오픈인프라 같은 글로벌 재단들과의 연계를 확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그다음에 특히 오늘 같이 발표를 할 렉스페이스와 같은 실질적인 국내외 협력 기술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의 서비스와 기술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원클라우드입니다. 원클라우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AI가 하나로 통합되는 클라우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기술적 방향성과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퍼레이션입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오픈스택은 물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컨테이너화돼서 쿠버네티스상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되고 운영됩니다. 그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저희의 플랫폼이 멀티 리전, 멀티 에이지 같이 확장성 있게 배포되고 운영되는 그런 확장적인 체계를 갖추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들을 손쉽게 배포할 수 있고 변화해 갈 수 있는 애질리티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인프라가 자동으로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서비스 중단 없이 다양한 배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중단 운영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오퍼레이션을 저희 큰 방향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이고요. VM이던 컨테이너든 베어메탈이던 사실 지금 사용자들은 내가 VM이던 컨테이너든 사실 별로 신경 쓰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워크로드들이 내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리소스에 탑재돼서 제공이 되면 되기 때문에 VM 컨테이너, 베어메탈 혹은 CPU, GPU, NPU 혹은 블락, 오브젝트, AI 스토리지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인프라들을 굉장히 유연한 상태로 내가 필요하게 조합을 해내고 이런 조합된 인프라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것들을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유연성입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다양한 리소스들이 모든 인프라들과 워크로드들이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VM이나 컨테이너가 거의 같은 레벨에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베어메탈이 연결이 되고 그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운영 유연성을 가져가고자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데브옵스나 CI/CD 체계를 통해서 손쉽게 배포되고 운영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클라우드입니다. 저희가 가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옵저비러티입니다. 인프라에서 서비스까지 엔드투엔드로 추적 가능하고 그다음에 분석 가능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AI를 통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를 통해서 통합되고 필요하게 쉽게 연동되는 그런 관측 체계를 가지고 옵저비러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입니다. 코드화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제어 가능한 정책들을 기반으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코드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자동화된 실시간 보안 감시나 제어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제로 트러스트 같은 새로운 보안 체계를 대응하고 새로운 AI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보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체계를 갖추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픈 에코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기술 경쟁력을 넘어서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게이터 클라우드는 글로벌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고 렉스페이스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와 같이 협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픈 인프라가 최근에 리눅스 파운데이션과 합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눅스 파운데이션 체계 내에서 CNCF, 그다음에 오픈 인프라, 그다음에 AI 간에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넓은 강력한 그 시너지가 나는 생태계 내에서 적극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렉스페이스와는 렉스페이스라는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렉스페이스는 오픈스택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든 파운더 중에 하나고요. 그 이후로 이런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 등 여러 오픈소스 쪽에서 많은 기여를 해온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런 렉스페이스와 함께 오픈스택이나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앞으로 소개드릴 렉스페이스가 만든 오픈소스 중에 하나인 젠스택이라는 기술들을 함께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그럼으로써 글로벌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술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성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2024년에 이미 렉스페이스와 이런 새로운 기술 컨셉에 대한 설계와 POC를 통해서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을 완료했고요. 그 이후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2025년에는 경북 CDC라는 신규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하고 거기에 넥스트 기반의 신규 공공 클라우드 리전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에는 역시 넥스트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민간 영역의 클라우드 리전을 오픈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기반의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새로운 리전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로드맵 상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어떤 플랫폼에 대한 기반 기술과 디자인 시스템, 저희 UX에 기반이 된 디자인 시스템도 오픈소스로 오픈하면서 이런 오픈된 기술들을 통해서 파트너사들과 함께 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넥스트는 저희에게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저희가 글로벌 오픈 생태계로 저희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기술을 기여하면서 함께 나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여정의 핵심 파트너 중인 하나인 렉스페이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KT 클라우드는 세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저희는 렉스페이스의 제네스택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양사가 공동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미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 업스트림에 필요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필요한 기능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컨트리뷰션을 하고 또 만들어가는 일들도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렉스페이스의 크리스 브루 님을 모시고 렉스페이스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브루, come to the stage. Thank you, KT Cloud. 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T 클라우드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렉스페이스에서 일한 지 한 15년 된 크리스 브루라고 하고요.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프로덕트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먼저 렉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약 10년간 저희는 두 가지 오픈스택 클라우드 접근 방식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저희의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에 그 굉장히 머디파이 되어 있는 포크 버전을 제공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트렁크 기반으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운영 비용, 서포트 비용 그리고 타임 투 마켓은 늘어나고 비용은 늘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유저 경험도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저희 유저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쪽의 경험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제공하자.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된 형태, 통합된 형태로 제공을 하자라는 전략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오픈소스 기반의 견고한 관리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혁신과 효율성과 확장성을 데이터 센터 운영과 환경상에 제공하자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오픈소스였습니다. 네, 이런 꿈을 갖고 차후의 모습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비전을 그려냈죠. 그렇다면은 이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까요? 왜냐하면은 꿈꾸는 것은 쉽습니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 그리고 오픈 스택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 이사회 내에 이사직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오픈 스택, 오픈 소스 세계에 우리 렉스페이스는 적극적으로 다시 참여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죠. 렉스페이스는 플랫폼 매니지먼트를 단순화시켜서 개발자나 기업 유저들이나 모두 다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이음새 없는 통합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많이 여기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오픈소스 오픈스택 커뮤니티로 돌아왔다. 새로운 버전의 오픈스택을 가지고 이런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전도 있고요. 이제는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제품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미션은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오픈스택 관련돼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오픈스택 버전인 제네스택을 갖다가 2024년 초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하고 오픈스택의 융합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기술 스트림은 단순화시키면서 확장성은 수천 노드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서 공공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다 지원해 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AC들에 거쳐서 즉 리전들에 거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주 풍부하게 리치하게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 간의 융합을 제공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오픈스택 뉴트론 네트워크 스페이스하고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스페이스를 같이 합하게 된 것이죠. 쿡 OVN을 CNI로 활용하고 뉴트론 OVN 플러긴을 함께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융합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테넌트 네트워크를 이제 오픈스택 쪽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웹헤드는 쿠버네티스 쪽에서 그냥 컨테이너로서 돌아가고 오픈스택에 있는 네임스페이스와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저희의 제네스텍 같은 경우는 GitHub에 들어가셔서 액세스하실 수 있겠고요. 제네스텍이라는 리포도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건 어떤 피처이든 절대 페이월 뒤에 있게 만들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저희 렉스페이스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지원과 모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함께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개발자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제네스텍을 꼭 살펴보시고 이게 좋다, 이게 별로다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경험도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것.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 보는 UI나 퍼블릭 쪽에서 보는 것이나 동일하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는 완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완성을 했죠. 비전도 완성을 하면서 미션도 잘 수행을 했었습니다. 단일 프로덕트 스트림을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적용을 했죠. 개발 기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서포트 비용도 낮췄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품과 피처에 대한 타임 투 마켓도 단축했습니다. 저희 프로덕트 팀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일을 했고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프로덕트 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만든 피처는 다시 반복해서 퍼블릭 쪽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원의 낭비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개발 서포트 비용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타임 투 마켓도 단축했습니다. 또 서포트 경험도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걸쳐서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사용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경험을 가져갑니다. ULI나 CLI 커맨이라든지 UI, 테라폼이 됐던 어떤 그 UI나 그 CLI도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통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원도
저희가 계속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오퍼링과 제넷스택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렉스페이스 오픈 클라우드 플랫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초에 출시를 했죠. 근데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좋고 우리가 개발을 잘 했는데 그리고 저희 스펙과 우리의 니즈에 맞춰서 개발을 했지만 뭔가 안 되고 있는 느낌. 어떻게 보면은 제품 편향성이나 제품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T 클라우드가 등장하고 저희 전략적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회의를 했고요. 또 KT 클라우드로부터 먼저 직접적으로 코드 베이스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요.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KT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렉스페이스 경우에 맞춰서 제네스 스택을 맞춤하고 있었는데 KT 클라우드의 시각에 맞춰서 또 맞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제품 터널 시야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좀 더 큰 광범위한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동일 코드 베이스를 POC라든지 같은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텍사스에 있는 렉스페이스 본사에서 실제로 실증을 POC를 그러니까 KT 클라우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검증을 했었습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저희한테 주셨고요. 실제로 KT 클라우드에서 저희 텍사스 본사로 와서 이 POC를 함께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파트너십 초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각을 이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저희가 KT 엔지니어링 팀으로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고요. 또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향상들을 더 개선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면서 실제로 해보고 또 실패도 거듭하면서 시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터널 시야를 극복하면서 정말 놀라운 유스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유스 케이스인데 한번 해보자. 실패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 뉴트론 스택에서부터 또 컨테이너부터 또 분산 라우팅을 한다든지 또는 포워딩 IP라든지 이런 굉장히 놀라운 이네이블먼트들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KT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팀의 심층적인 인사이트와 또 저희 렉스페이스의 오픈 소스 에브리띵이라는 철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POC로부터 얻었던 교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다수의 AZ 역량들을 검증할 수 있었고요. 독립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새로운 뉴트론 네트워크를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VM도 있었고요, POD도 있었고 이 VM과 POD 간에 큐버 OVN과 뉴트론 OVN 간에 핑도 가능하게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